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저번에 48시간 영화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제가 그 영화제를 가기 전부터 조금 뭔가 연기학원에서 수업이 재미없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48시간 영화제 촬영을 갔다 온 이후로 확 뭔가 연기에 대한 열망이 식었달까? 그런 일이 있었어요. 제가 작년에는 연기학원 휴학을 해서 용돈 받으면서 살 때라 알바도 별로 안 넣고 그 오디션 지원할 수 있는 거 다 지원을 해서 오디션 보러 가고 또 1차로 붙거나 2차까지 가서 붙은 걸로 작품을 한 영상을 5개 정도 찍은 것 같아요. 학생 작품도 있고 그 자주 영화라는 자기가 스스로 제작하다 라는 뜻으로 자주 영화라 그러나? 그런 것도 촬영을 하고 또 아니면 학원에서 그 서포팅 액터라고 뭔가 수업을 하는데 그 당일날 그 스크립트를 만들어가지고 바로 찍는 거에 배우들이 필요하다. 그래서 그거를 찍으러 가거나 여러 가지 갔었어요. 근데 그런 데서는 대부분 학생 작품이 더 많다 보니까 우리들한테 지시 같은 거는 별로 안 하고 또 이렇게 용어 같은 걸로 설명을 안 하고 되게 착하게 뭔가 우리들을 우선시 해주면서 해줬었는데 이번에 48시간 영화제는 우리 팀을 만들어주신 분은 27살 분이셨는데 카메라 감독분하고 그 조명분은 좀 나이가 한 30대? 40대 정도였었어요. 그리고 거의 대부분 그 스태프분들이 광고 촬영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계셔가지고 되게 유명한 광고를 많이 찍으시는 분들이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같이 해온 사람들보다랄까 훨씬 프로 분들이랑 처음으로 일을 해본 거예요. 48시간 영화제에서. 심지어 그 48시간 안에 한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7분짜리를 그 전날에 제비뽑기로 그 어떤 거를 할지 뽑고 여러 가지 뽑고 그걸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서 다음날에 찍고 편집까지 완성시키고 제출을 하는 거였는데 그 촬영을 하는 당일날 5시쯤인가에 그 도착을 했어요. 대본을 받았어요. 그리고 그때부터 외우고 9시부터 촬영이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 관문 딱 이렇게 첫 씬을 촬영을 해요. 그 저랑 같이 연기학원 다니는 남자애랑. 근데 우리 둘 다 연기학원에서는 연극을 위주로 하니까 매체 연기를 안 배우거든요. 그래서 우리 둘 다 감독분한테 두 분 다 좀 뭔가 목소리 내는 게 연극 같으니까 좀 이렇게 평상시 말투대로 해달라 이렇게 들어가지고 우리가 연극 톤이구나 이런 거를 깨달았는데 원래는 막 스타들 보면은 촬영 현장 가면은 촬영을 하기 전에 카메라 세팅을 하잖아요. 배우가 여기 있고 카메라가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움직이면은 또 구도가 바뀌어 버리니까 여기서 계속 가만히 이렇게 기다려서 이렇게 준비를 세팅을 할 때까지 도와주는 스탠딩 에키스트란가? 그분이 있어요. 근데 저는 뭐 이렇게 48시간 영화제이기도 하고 막 대단한 큰 영화를 찍은 게 아니니까 제가 배우가 직접 이렇게 세팅하는 것까지 해야 되잖아요.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. 움직이면 안 되는 거를. 근데 그거를 모르고 막 다리는 계속 서 있어야 되니까 아프니까 그 옆에 배우도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나도 앉고 싶다 해서 바로 옆에 소파에 앉았는데 또 구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.
저는 정확히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고 그런 걸 확인을 안 했으니까. 근데 카메라 감독분이 앞에서 한숨을 쉬는 거예요. 저는 그런 거 막 상처받거든요. 상처받고 뭔가 막 쭈글쭈글쭈글쭈글어들고, 그때부터 뭔가 점점 나는 참 배우로서 준비가 하나도 안 됐구나라는 거를 느끼기 시작했어요. 근데 그것도 있었는데, 그 다음에 제가 일본에서 활동을 하는데, 이쪽이 가미떼, 이쪽이 지모떼라고 해요. 왜냐면 오른쪽 왼쪽으로 말을 안 하죠. 근데 그거를 제가 연기 학원에서 그거를 들었을 때는 선생님이 앉아 계시는 뒤쪽에서 보고 그걸 외워버려가지고, 내가 내 입장에서 어느 쪽인지 그거를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막 모르는데 어쩌지 하고 이렇게 조금 움직여봤는데 반대였던 거예요. 근데 그거를 반대인 걸 아는 다른 젊은 스태프분이 뒤에서 놀라셔가지고 막 이렇게 손으로 이 반대쪽이라고 해주시고, 막 근데 그거를 한번 그러면 이쪽이 가미떼구나 라고 외웠어요, 저는. 그러면 그 다음부터도 그 용어를 써주시면 되는데, 막 오른쪽 왼쪽으로 바꿔서 말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 카메라 감독한테 오른쪽인지 내 쪽에서 봤을 때 오른쪽인지 막 또 몰라가지고 또 반대로 가고,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막 손짓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첫 촬영부터 첫 씬부터 그렇게 기분이 점점 어떡하지, 뭔가 카메라 감독님 무섭다. 좀 그래도 뭔가 제가 이렇게 프로로 촬영 현장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를 아셨을 텐데 뭐 정확하게 알려주실지도 있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, 어쨌든 그게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남자 배우랑 이렇게 밖에서 걸어가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어요. 근데 왜 선생님들이 그냥 배우는 걷는 것만으로도 어렵다라고 하는지 알게 된 게, 카메라가 바로 앞에 있었어요. 근데 카메라 렌즈는 보면 안 되잖아요. 근데 렌즈를 정확히 안 보면은 조금만 옆으로 새도 되거든요. 그래도 그 카메라 렌즈 안 보는 것처럼 보이니까. 근데 뭔가 불편해가지고 막 목이 막 이렇게 옆으로 가고, 막 걷는 것도 천천히, 그 캐릭터 상황에서는 뭔가 나는 진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참 천천히 걸으면 되는데, 상대 배우도 키가 크니까 뭔가 나보다 빨리 걷는 것 같고, 나도 뭔가 이렇게 마음이 급해져서 그런지 막 되게 빨리 걷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감독님이 한번 이렇게 지금 너무 이렇게 빨리빨리 걷고 있으니까 천천히 걸으셔도 된다고, 천천히 걸어주시라고 해서 신경을 썼는데도 뭔가 이렇게 막 카메라 막 신경 쓰이고 막 대사는 쳐야겠고 막 반응은 해야겠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완성형을 보니까 진짜 그 장면이 너무 못 보겠는 거예요. 막 이상한 막 자세로 움직이니까, 걸으니까. 그때 뭔가 제가 어떻게 찍히는지 그 화면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? 라고 했었으면 더 그거를 확인을 해서 더 확실히 고칠 수 있었을 것 같아요. 그거는 뭐 앞으로 하면 되니까. 보여주실 수 있나요? 라고 물어볼 수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래도 되게 감독분이랑 제작하시는 분이 감사했던 게, 첫 장면을 찍은 다음에 이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이 같은 곳에서 촬영이 돼야 되는 장면이어서 그 다음에 찍었거든요. 근데 그게 진짜 감정적인 씬이었어요. 뭐 하이라이트 정도 되는. 근데 그거를 이제 저는
뭔가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고 갈 수 있으면 좋은데 당일날에 받은 거에다가 그 대사도 길고 외워야 되는 데다가 감정적인 씬이어서 걱정이 됐는데 그 첫 장면 한 다음에 되게 길게 저한테 시간을 주시더라고요. 연습하셔도 된다고. 그래가지고 연습을 하고 리허설을 할 2번 정도 했는데 카메라 무빙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잠깐 일이 있어서 좀 나갔다 왔습니다. 아무튼 카메라 무빙 때문에 리허설을 2번을 했는데 그때는 잘 안 됐어요, 연기가. 근데 이제 그 카메라 감독님은 저를 이렇게 계속 그 클로즈업으로 찍고 싶으셨나 봐요. 근데 감독이 원하는 거를 하는 거니까 감독분은 처음에 이렇게 클로즈업 하다가 점점 이렇게 멀어져가지고 여기 정도까지 찍는 거를 원하셨는데 저는 그거를 얘기를 나눈 거를 못 들었으니까 카메라 감독이 자기는 클로즈업으로 계속 찍고 싶은데 너는 이게 점점 뒤로 갔으면 좋겠는 거지? 막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좀 말투라던가 사람이 좀 뭔가 되게 불평불만을 하는 것 같은 말투를 하시는데 저는 그 전에 제가 뭔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몰랐잖아요. 그래서 내 연기가 별로여서 클로즈업으로 계속 못 찍는 건가? 라는 걸 다 자기만의 해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감독님, 카메라 감독한테도 좀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이 점점 생기고 막 나는 빨리 끝내고 싶다. 이제 나는 연기 이제 하기 싫다. 막 그런 생각이 막 그 몇 시간 안에 막 생겨나는데 그 감정을 다 가지고 그 액션 해서 첫 번째 를 찍는데 잘 나온 거예요. 그 여러 감정이 제가 막 혼자서 막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그거를 사용해서 좋은 장면이 나왔어요. 그래가지고 막 첫 번째 찍고 컷 하는데 다들 막 와 이러고 잘 나온 것 같다고 첫 번째 컷으로 이제 된 것 같다고. 그래서 한 번만 찍고 거기는 이제 안 찍었거든요. 근데 뭐 다시 돌아보고 이렇게 막 찍힌 영상을 보면은 막 시선 처리도 막 대사 생각하느라 시선 처리도 좀 이상한 부분도 있고 제가 보기엔 그런데 그래도 감정은 잘 전달이 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여러 가지 사실 연기쌤이 언제나 말씀하시는 게 무대를 나갈 때라던가 촬영을 할 때 긴장을 하잖아요. 근데 그 긴장도 그 캐릭터로 연기하는 거에 쓰라. 이 캐릭터가 내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캐릭터가 긴장을 하고 있는 거다. 그거를 왜 긴장하고 있는지 지금 이 장면에서의 상황에 맞춰서 사용을 하라. 근데 그거를 이번에 촬영 때 그것처럼 써먹을 수 있었던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촬영 이후에는 그냥 걷는다거나 그런 사소한 게 하나하나가 제가 안 되는 걸 느껴서 슬럼프는 아닌데 재미없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. 안 하던 걸 또 해보니까 영상 매체라는 연기를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한 영화제였습니다. 결국에는 3개의 상을 받았더라고요. 인기상 3등하고 장르상, 심사위원 특별상 3개나 받으셨더라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게 당일날에 받았는데 우리 3명 배우가 있었거든요. 근데 3명 다 긴 대사가 있었어요. 근데 영화 안에 감독 역할을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조연 배우상 노미네이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촬영 현장에서는 진짜 잘해주시고 막 춥지 않냐고 막 걱정해주시고
막 되게 말 많이 걸어주시고 했는데 그분이 연기할 때는 꽤 거의 막바지에 찍었으니까 외울 시간도 많았는데 긴장해서 그런지 아직 연기 그 대사를 덜 완벽히 외워서 그런지 계속 이렇게 틀리시더라고요. 근데 뭔가 그거를 화면으로 봤을 때는 대사를 후 녹음을 했어요. 다음날에 녹음실 가서 녹음을 더빙처럼 하는 거죠. 근데 그게 보기에는 진짜 뭔가 잘 나와가지고 노미네이트가 됐다는 게, 물론 그게 키퍼슨이라고 우리가 꼭 넣어야 되는 중요한 캐릭터라는 거를 뽑기로 뽑은 게 그 감독님 한 역할 분이셨는데,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, 뭔가 내가 느껴서 연기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화면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느냐가 이 세계에서는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. 저는 연기를 하고 싶은 게 내가 그 캐릭터가 돼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순간순간 내가 하는 말처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재밌어 보였고 재밌으니까 연기를 시작하고 계속하고 있었던 건데, 뭔가 보여주는 스킬도 필요하다는 거구나 라는 거를 느끼고 있어요. 네, 저는 다음 주에는 친구랑 또 영상으로 영어 연기 영상 만들려고 촬영을 가는데, 또 다시 친구랑 그 5W라고 어떤 상황이고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인지 그런 거를 줌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힘이 나더라고요. 다시 재밌고. 그래서 열심히 연습해서 또 좋은 영상 만들 수 있게 하겠습니다. Thank you for watching.